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의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인 진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요.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진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나요? 그리고 중학교 국사에서 진국에 대해 배워주지 않나요? 고조선이 진국과 한나라의 무역을 중개했다는데 그 정도면 꽤 잘 나가던 나라 아니었을까요? 아님 우리 민족이 아니라 안 배우는 건가요? 라고 해서 진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남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진국이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 진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조선이 북방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발전할 무렵이라고 했는데 이 고조선은 위만조선을 말합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도 농경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들을 통합했던 나라가 진이었다라고 해서 이 남사만에 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후한서 동해열전의 기록 때문인데요. 사만은 모두 옛 진국이었다. 그러니까 사만이 옛날에는 진국이었기 때문에 이 남사만, 마한진한 변한이 모두 진국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사만에 이 진국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를 보면요. 기원전 3에서 2세기경 한반도 중남부에는 수많은 소국이 존재하였으며 이들 세력을 대표하는 진이 중국과 교역하려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한나라죠. 고조선의 방해를 받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근거를 대라라고 하면은 이 한서 조선전을 대고 있습니다. 위만조선이 진번과 진국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아련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 쉽게 얘기하면 위만조선이 중간에서 진번과 진국이 한나라와 교역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와 진번, 진국 사이에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학사 고등학교 한국사를 보면요. 고조선 이남에 자리 잡은 진이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은 고조선사의 변동에 따라 이주해온 유이민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어 사회가 더욱 발전하면서 마한, 변한, 진안의 연맹체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남사만이 이 진 지역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의 근거는요. 사실은 이 이병도의 조선 4대간에 보입니다. 이병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만의 손자 우고왕 때는 한해 무제가 침략주의를 써서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위만조선을 이제 침략해서 복속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방의 진국이 한해 교통하려 함을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진국, 이 한해 교통하려 함을 방해했다 해놓고는 이 역사서에는 없는 남방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이 평양에 있었고 그 남쪽에 진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주류에서 이 민족사학계의 방해로 반대로 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던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좌절시켰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만 정권, 저는 이제 위만 조선이라고 안 하고 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만 정권이 대동강 평양 쪽에 있었고 그 밑쪽에 진과 진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만 조선도 사실은 한반도 북부에서도 이 동서로 이렇게 나뉘는 조금 이상한 그런 지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기 조선열전에는요,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번은 진국과 접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진번과 진국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주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만조선의 바로 밑에 이 왕엄성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만조선의 영역 안에 이 도읍이었던 왕엄성이 있고, 그 밑에 진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건 이제 주류학계에서 이 미국 의회에 보냈던 그런 자료,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이 낭랑과 진번이 있고요. 그 밑에 진이 있습니다. 진.
문제가 뭐냐면 중국 기록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를 보겠습니다. 사기에 보면은 처음 연나라의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연나라 장수 밑에 있지만 진계가 이 고조선의 서방을 공격해서 이천리의 땅을 빼앗았다. 그리고 만번안을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위략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중국 기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나라와 접하고 있던 조선을 서방을 공격해서 이천리 땅을 빼앗는데요. 서방이기 때문에 이 진번과 또 이 조선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고조선이 아니고요. 윤내영 교수님은 고조선이 아니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조선 서방 이천리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돼 있지 이 고조선을 복속시켰거나 도읍을 공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라는 말을 보면 여기서 이 조선은 지역이다, 지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진번 조선이으로 보거나 또는 진번과 조선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든 하여튼 이 진번과 이 조선이라고 하는 지명, 지역에 같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진번이 이 고조선의 서쪽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기나 삼국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류학계에서는 남쪽에 진번을 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나라도 남쪽에 있다는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자, 위략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고가 격파되기 전에 위만조선의 상이었던 역계경이 우고에게 간언을 올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진번의 남쪽에 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이런 고대의 기록들은요, 이 동서남북의 방위가 진북, 북극성이 있는 방향을 진북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도북이기 때문에 약간 동남쪽이 바로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주류학계와 민족학계는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이 한사군 문제로 인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군에 관한 논문만 10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끊임없이 사실은 논란거리고 벌써 거의 1000년 동안을 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만 조선이 지금의 한반도 북부 대동강평양을 중심으로 있었고 한사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진나라는 그 남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 거죠. 아까 그 역계경의 이야기에 보면은 동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이병도는 남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기록을 이제 이 진북과 도북의 개념을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남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중요한 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사학계에서는 한사군의 위치가 난하 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계경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말이 여기도 이제 해석이 되고요. 또 진번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와 이 진국과 한사군 사이 또는 한나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사실은 다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맞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단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요. 이 진안은 옛 진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국으로부터 진안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 아까 삼안은 모두 옛 진국이다라는 말 때문에 이 기록을 사실은 좀 무시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를 할 수 없는 게요. 진과 진은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진국은 진안을 계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이름을 쓴 거죠, 사실은. 이 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본래 불렀던 이 나라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안의 기원은 진국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안이 어디 있었냐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지금 학계에서는
남방에 있었다, 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양서의 기록을 보면요, 이 신라가 원래는 진안의 종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기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삼국사의 고구려 봉기에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소라고 해서 신라 시조인 박격거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파소가 어디 출신이냐를 밝혀놓고 있는데요. 옛적에 부여 황실의 딸 파소라고 돼 있어서 부여 황실의 딸이었다, 공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압이 없이 잉태하여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진안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로라고도 했다라고 해서 이 진안이란 이름이 바로 이 파소, 박격거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파소는 부여에서 왔다는 겁니다. 부여는 굉장히 위쪽에 있죠,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진안이 어디서 왔냐? 부여에서 왔고 나라 이름을 진안이라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부여가 바로 진국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백일사를 보면요, 이 단군조선이 사실은 진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22세 단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색불로 단군 때부터 이 통치 영역을 진안의 땅 그대로다라고 해서 진안과 막조선과 번조선을 이제 나누고, 쉽게 얘기하면 진안에서 대당군이 있고 막조선과 번조선엔 부당군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라고 이제 칭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한이 막조선과 번조선을 다스리는 이것을 단군 광경이라 했고, 이것을 또 진국이라 했다라고 해서 역사에서 일컫는 단군조선은 바로 진국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군조선이 다른 이름이 진국이다. 왜 그러냐? 진안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진국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사만이 있었고 남사만이 있다. 그래서 이 북사만에도 진안과 번안과 마한이 있었고, 이 진안의 유민들이 내려와서 남사만의 진안이 되고요. 또 북사만의 번안의 유민들이 내려와서 이 남사만의 번안이 되고, 마한은 이제 그대로죠. 한반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한이 지금의 낙동강 연안 오른편의 100여리 땅을 진조선 유민에게 주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진조선 유민이란 말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신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은 이 진은 사실은 신의 이두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는 신이라고 불렀고, 이 한자로 쓰면서 이제 진조선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래서 진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와서 이 남사만이 진안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이 마안에서요, 진번 양안을 세운 것은 삼신사상에 의거하여 사만의 수를 채운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북사만을 그대로 이 계승을 해서 모방해서 남사만의 그 사만 체제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이 마한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진안 번안이라는 말은 사실은 북사만의 진안 번안에서 온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북부여기에는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한 진안은 모두 마한의 정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세토록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의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요. 이 단군조선 말기에 번안 지역이 이 위만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찬탈돼서 위만 정권, 뭐 학계에선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무제가 기원전 109년이죠. 이 좌장군 순채가 이끄는 5만의 군사와 누선장군 양복이 이끄는 7,000명의 군사, 5만 7,000명의 군사로 수륙 병진이죠. 그래서 이 망엄성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내용은 이 부발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발해에 배를 띄었다, 발해에 떴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한반도 대동강 평양에 이 왕엄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발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황해로 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왕엄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한무제가 이 위만 정권을 침입해서 우거됩니다. 이 위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진화는 도대체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요. 이 기원전 232년에 북부여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군조선이 이제 뭐 북부여로 이제 계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북부여를 세운 분이 바로 이제 해무수인데요. 이 북부여와 위만 정권을 이제 찬탈한 한나라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108년부터인데요. 이것을 여한전쟁이라고 합니다. 북부여와 한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군조선의 적통은 이 북부여로 계승이 된 것이고요. 이 진안과 번안과 마안의 그런 유민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사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낙랑 지역에 있던 최씨의 무리가 가서 낙랑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정세는 북부여와 중마안이라고 부르는 낙랑국 그리고 남사만으로 이렇게 체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한전쟁에 대한 기록을 좀 볼 텐데요. 후원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저 옥저 땅으로 현토군을 삼았다.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기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맥이 누구냐, 어떤 세력이냐라는 것인데요. 단지 이맥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맥이라는 것을 보면 고조선의 유민들 또는 고조선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침략을 받아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현토군이 서북쪽으로 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저를 현으로 고쳐, 그러니까 낮췄다는 거죠. 군이었는데, 현토군이었는데 현으로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랑군의 동부 도의에 속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낙랑군의 오른쪽에 옥저가 있었고 거기에 현토군을 설치했지만 이맥이라고 하는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거란고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찾기 참 어려웠는데요. 이때 진은 개마대산을 험한 그런 고지로 삼고 엄록대수를 성으로 삼아 한과 겨루어 진번과 임둔을 설치하라는 것을 부수고 깨뜨렸다. 그래서 이 낙랑, 현토, 진번, 임둔인데 이 진번과 임둔을 군을 두려고 했던 것을 한무제가 군을 두려고 했던 것을 부수고 깨뜨렸다라는 것을 보면 진번과 임둔 지역을 되찾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이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또 북부역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북부여 5세 당군인데요. 고두막 당군입니다. 고두막 당군께서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구려하를 건너 계속 추격하여 한나라 군대를 추격한 것이죠. 요동 서안평에 이르셨다. 그곳은 바로 옛 고리국 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국은 위치가 어디냐면 히라무랭강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암록이라고 부르죠. 당시에는 요하를 구려하라고 했고요. 또 암록이라고도 했고 요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하에서 이 두 줄기, 양줄기에서 이 서쪽이 바로 서암록인데요. 이 서암평이라는 곳까지 이 북부여의 세력이 고두막한 당군의 세력이 이 진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고구려 서북쪽으로 이제 패퇴를 한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북부여기를 보면요. 제22년 가보, 이제 기원전 87년입니다. 이해는 4세 고우루 당군 34년이다. 임금께서 장수를 보내 배천의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고 유민과 합사하여 가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연달아 쳐부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두막 당군이 정말 구국의 영웅이 돼서 이 한나라 이 침략군들을 연달아 쳐부수면서 격파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후한서 동일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소제시원 5년, 기원전 82년인데요. 방금 전 기록이 기원전 87년이기 때문에 이 5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였다.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는 다시 고구려로 옮겼다라고 해서 일관되게 기록이 나옵니다. 단단대령이 동쪽에 옥주와 예명은 모두 낙랑에 속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뒤로 후퇴를 하는 그런 형국의 어떤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전에 보면요, 이 위략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매우 부강하여 선대로부터 일찍이 파괴된 일이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부여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북부여 그리고 여한전쟁에서의 바로 이 고두막 당군 때의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성했고 뭐 한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꼼짝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계에서 이 내용들을요 다 무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부의 건국연대가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59년인데 그러면 그 기록들이 나오는 시대보다 훨씬 뒤쪽이죠. 그래서 북부여는 기원전 59년에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당시엔 북부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 북부여기에 보면은 기원전 239년이 북부여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당군세기에 보면은 제57년 임술년, 이때는 기원전 239년입니다. 이때 웅심산으로 내려와 해모수죠. 해모수가 음신산으로 내려와 군사를 일으켰다. 해모수의 선조는 고리국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서 기원전 239년에 북부여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국유사는 고기에 이르기를이라고 해서 전한서의 선제심작 3년, 이때는 이제 기원전 59년입니다. 임술년 4월 8일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한서에 선제신작 3년에 임술년에 이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신작 3년이라는 말은요, 나중에 누군가 추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임술년에 세웠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59년이냐 239년 또는 232년이냐를 보려면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개토 대왕 능비에 나와 있는 환지 17세 손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이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주몽은 사실은요 13대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4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4대는 해모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족사학계의 이야기고요. 자, 이 4대에 대한 기록을 왜 별도로 또 기록을 했냐라고 하면요. 이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이 세종은 사실은 이 태조 이성계의 2대 손이죠. 그래서 2세 손인데 이 용비어천가에 보면 육룡이 나르샤라고 해서 앞에 4대까지를 이 왕으로 추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태조가 되면서부터,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이 4대조까지를 왕으로 추존을 해서 이때부터를 이제 시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몽 이전에 4대까지를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의 이 열제로 이게 추존을 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분들은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가 바로 이제 4대조다. 그래서 이 13대와 4대를 합쳐서 환지 17세 손이라는 말은 이 북부여의 4대까지를 합쳐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당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신당서가 기록한 연대는 이 668년인데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고구려 900년이 되는 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8년인데요. 그런데 9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900년이 되는 해는요. 기원전 232년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조, 시조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운 해가 바로 이 기원전 232년 임술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건국연대는요, 이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기원전 59년이 아니라 기원전 239년, 이때가 이제 임술년이네요. 기원전 239년 임술년이 바로 이 북부여가 건국된 해다. 자, 이 진국의 위치를 또 알 수 있는 다른 이제 근거가 뭐가 있냐면요. 이 대진국, 발해라고 불리는 이 진국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영은 곧 걸사비우의 무리를 합병하여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환단고기에서는 대진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국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태백산이라고 하는 북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진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이 단곤조선이었던 진국을 계승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부여도, 북부여도 마찬가지로 진국이었기 때문에 부여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부여는 단곤조선의 진국 호칭을 그대로 따왔고, 또 북부여도 진국이라고 했는데 이 부여를 계승한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서는 자신의 나라 이름을 대진이라고 불렀다, 진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국은 결코 한반도 남부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최초원 열전을 보면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 북으로 태백산 아래에 의거하여라고 해서 이 진국의 위치를, 발해의 위치를 정확하게 뭐 누구나 알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북쪽에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진국이 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대진국은 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가 바로 진국이고, 그 진국을 계승한 것이 또 이 고구려고, 또 고구려를 또 계승한 것이 대진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을 진국이라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일본석이나 일본의 기록에 보면은 이 신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국을 보통 우리가 이 한반도, 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국은요, 실제로는 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부여의 의라 왕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세웠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뭐 이 의라왕을 15세 응신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국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진국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진국을 또 신국이라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음을 차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철 선생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안이 아니고 신안이다라고 했는데, 이 신안이 신말불 사만이라는 말은 이두문이다. 그래서 진안 변안이라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해서 진안을 달리 신안이라고도 했고, 또 진국이 바로 신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기록에 이 신국이 나오는 것은 당시에 서부여를 말한 것이고, 부여가 바로 이 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남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